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네, 오늘은 핵심 감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참나가 아니라 핵심 감정에 대해서, 어,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되겠는데요. 이 속담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 요즘에는 또 100세 시대에 발맞춰서 이게 조금 변형될 수 있겠죠.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이 아니라 이제 100세까지 가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이제 이 속담을 한번 다시 좀 들여다봤을 때 이게 어떤 뜻이죠? 3살 버릇.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나에게 형성된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든, 백세, 평생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나에게 한번 들여진 습관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속담의 의미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에게 형성된 어떤 버릇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성향, 성격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이게 계속 평생 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핵심 감정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혹은 나에게 이렇게 형성되어서 한 번 형성되어서 그게 일평생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힘이 강력한 그런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핵심 감정을 또 잘 표현해주는 것 중에 하나로 이 쌀가마니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쌀가마니가 뭐죠? 쌀이 들어있는 가마니. 이제 뭐, 포대라 그러나요? 네. 그런 쌀이 들어있는 그 쌀가마니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은, 이제 핵심 감정이 이제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 있어서, 마치 쌀가마니에 어디를 찔러도 쌀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나의 핵심 감정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쌀가마니에 쌀이 들어있어요. 한 포대에 쌀이 있는데 내가 밖에서 내가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어때요? 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안에 쌀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다른 게 들어있는 가만이면은 내가 그걸 또 찌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나오겠죠. 그것처럼 어디에 이 내 핵심 감정이 그만큼 나의 어떤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거 정말 나의 손짓 하나, 나의 발짓 하나, 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중심 감정, 뿌리 감정이기 때문에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 이 핵심 감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민 수장님께서는 이 핵심 감정은 나에게 자주 걸리고 나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내가 이 핵심 감정에 딱 어, 걸리게 되면, 핵심 감정을 마주하게 되면 나의 어떤 평상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뭔가 어색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
이 핵심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감정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형성되는가, 떻게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자면요. 핵심 감정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형성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어, 어, 유아기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커서를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임신되었을 당시, 어머니께 임신되었을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핵심 감정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형성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크게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내가 어, 아주 어렸을 때 나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어, 어때요?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겠죠, 어머니. 음. 나를 양육해 주신 분, 내가 태어나서 나를 돌봐주신 분이 이제 나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될 텐데 대부분은 어머니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혹은 그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 이제 나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뿌리를 좀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나의 어머니가 어때요?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10개월 동안 임신되었던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정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욕구가 항상 충족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어떤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때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의 자녀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어, 안다 하더라도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받고 싶고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핵심 감정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혹은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더 어렸을 때 그때 나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형성된 감정이 핵심 감정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한 번 형성된 이 감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 감정이 그 처음 했던 그 경험대로 계속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어떤 상황이나 컨디션이 되면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로 일어나는 감정이 핵심 감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핵심 감정을 나의 아킬레스건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다른 데는 다 괜찮다가도 이 아킬레스건이 딱 건드리면 어떡해요? 완전 뭐 사람이 나에게 가장 이 급소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탁 걸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미치게 하고 나를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이제 핵심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킬레스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내가 친 거미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게 참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탁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형성한 이 내가 친 거미줄에 내가 스스로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핵심 감정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작용하고 있고 되게 매우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요게 사실은 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 핵심 감정은 가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감정이 형성되었던 게 뭐라 그랬죠? 과거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감정인데 이 감정이 형성되었던 그 시기에는 내가 어, 힘이 없고 내가 아주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몸부림이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나의 어떤 뭐랄까요 최선의 어떤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과거에 형성되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느껴야만 했던 것은 그때 과거의 것인데 그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이제 핵심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과거에 미해결된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 해결되지 못한 해소되지 않은 이 감정이 내 안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점점 생생하게 내 삶에서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마치 그 어떤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감정이 핵심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정의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 이제 조금 감이 오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조금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충분히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거듭하면서 이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이 핵심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